자, 그럼 뭐 지금도 이제 정권 바뀌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 관련주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새 정부 정책 관련주가 건설 그리고 원전 이들 섹터가 진짜 상승폭이 컸잖아요. 뭐 그 전후로 네. 추세적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 피크아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건설과 원전은 조금 다른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스토리, 완전 스토리죠. 근데 방향은 맞죠. 이것도 뭐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원전 건설도 좀 검토 중이다.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너무 뜨거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이에요. 이거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네.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데 다만 이 원전주들의 실적을 보면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펄을 몇 배 줘야 될까? 왜냐면 적자도 많았고. 네. 왜냐면 원전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새로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럼 10년 동안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새 또 정권 바뀔 그러니까 수도 이거 있고. 기대감만으로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2027년에 상용화 예정이에요. 아.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투자는 물론 좋아요. 네. 근데 너무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주가도 이미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원전주는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고. 지금 내가 사가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밸류 분석이 안 되니까 다만 원전을 보실 때는 저는 이제 국내는 다 알잖아요. 한 가지 모멘텀은 체코의 두바니 원전. 이거 지금 수주 얘기가 좀 나와요. 한수원이 참여를 했어요. 아, 맞아요. 한수원은 네.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요것만 성공하면 한 번 더 나오겠죠, 아. 슈팅이. 근데 그건 한번 기대를 해보시되,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안 되면 또 한번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원전주를 봤을 때는 그 모멘텀은 하나 남아있다. 체코 두바니 원전을 보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계산이 안 되니까 장기 투자 관점은 저는 좀 아니다. 트레이딩 하시면. 근데 건설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돈을 벌고 있잖아요. 다. 그쵸. 그래서 DLENC가 PER이 뭐 4배. GS건설이 7배 딱딱 나와요. 그리고 PBR이 몇 배. 네. 근데 보통 옛날에 그 2014년도인가요? 2014년도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한번 건설주도 확 좋았던 적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건설주들이 PBR 한 배까지 갔대요. 아. 그럼 지금 약간 그 스토리가 그려지죠. 그러면 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해요. 그때 한 배 갔으니까 이번에도 한 배 가겠지. PBR 한 배, 지금 DLNC가 PBR이 한 0.56배 되고요. GS건설이 0.7배 돼요. 그럼 계산해보는 거죠. GS건설 0.7배면 30-40%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네. 그럼 주가가 좀 흘러내려요. 모으면 좋죠, 그거는. 아니, 왜냐면 내가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 네. 그래서 건설주 투자가 저는 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건설은 해외 수주도 좀 많아질 거예요. 아,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다 지금 유가 올라가면 중동에서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기대감은 아직 사실 주가에 반영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은 이제 해외 수주만 하니까. 그래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저는 충분히 좋다. 그리고 중소형사들은 너무 싸요. 퍼 2배, 뭐 3배. 뭐, 그러니까 좀 밸류 상으로는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될까 좀 이해가 안 갈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건설주들은 꼭 포트에 하나 정도 담아보자.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저는 건설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건설주가 좀 더 나아 보이는데 대형 건설주 좋고 중소형 건설주는 너무 싸다. 좋다는 얘기랑 또 비슷하겠죠. 하나 더 꼽아보자면 이제 건자재, 인테리어 이쪽도 있잖아요. 그쪽도 좋은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쪽도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 인테리어가 좋은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갑자기 침체 쪽으로 막 갑자기 분위기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신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규제 좀 완화해가지고 뭐 세금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완화해서 활성화 좀 시키겠다. 이거는 어쨌든 주택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인테리어 회사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새 한샘, 뭐 현대리바트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아무튼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현대리바트는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보실 게 리바트가 한샘에 비해서 밀리지만 이번에 지누스를 인수했어요,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많이 미국 본 것 아마존.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매트리스 시장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에 뭐 에이스 침대나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사업을 하는데 맞아요. 네. 경쟁은 좀 치열한데
그 현대 백화점 그룹의 최대 단점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우스를 좀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건자재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리바트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중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리바트가 뭐 당장 좋아진다보다는 인수를 통해서 한번 또 한 번의 시너지 효과가 만약에 난다면 네.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건자재 인테리어 업종 종목들 중에 현대 리바트 한번 관심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정책 바뀌면서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카카오 네이버가 그전에 좀 너무 안 좋았다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많아지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저는 네이버예요. 당연히 네이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도 찐도 네이버다 네, 이렇게. 저는 네이버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근데 메타버스 다 무너지고 막 이제 성장주 무너지면서 그 네이버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30만 원까지. 최근에 좀 올라가는데 오늘 그 보고서는 꼭 봐보세요. 그 3월 23일 날 유안타 증권에서 날짜까지.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찍는 날이니까. 네. 근데 3월 23일 날 제가 아침에 보고서를 보다가 좀 독특한 보고서예요. 네이버 보고서인데 네. 네이버의 각 사업부를 경쟁사랑 비교를 한 거예요. 오, 가치를. 세밀하다. 네, 그거 꼭 읽어보세요. 네이버 주주분들이 읽어보면 도움되실 건데 그걸 읽으면 아마 굉장히 사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은 좀 밸류가 싸요. 애널리스트 누구예요? 제가 애널리스트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굉장히 근데 꼼꼼하네요. 유안타 증권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네이버의 그 쇼핑 있죠. 네. 쇼핑은 쿠팡과 비교를 했고 근데 쿠팡 시총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네이버의 매출액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뭐 시총은 거의 한 50조 정도 되지만 각 사업부별로 이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쇼핑도 쿠팡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써놨고 그 안에 그 웹툰 비즈니스 하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의 피코마라고 일본에서 지금 1등하는 카카오 그 웹툰이 있거든요. 이거랑 또 비교를 했어요. 근데 카카오 그 피코마도 10조 정도 막 시총을 예상한대요. 나중에 네네. 상장을 하면 막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전 세계 점유율도 네이버 웹툰이 더 큰 편인데 수익성도 괜찮은데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가치 평가가 돼 있다. 네. 이것도 하나가 있고 또 제페토 있잖아요. 그렇죠. 로블록스. 네. 요 두 개도 각각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로블록스에 비해서 아직 덩치는 작죠 당연히. 예, 작긴 하지만 그 성장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식까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적정 주가 뭐냐면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49만 9천 원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이죠. 네,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근데 굉장히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로블록스에 비해서 제페토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좋아지겠지. 이거보다 얘는 어느 정도인데 네이버의 제페토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밸류가 나올지를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본다면 네이버는 좀 한번 성장주를 투자하신다면 저는 사실 올해는 좀 가치주가 더 좋다고 보지만 성장주에서는 네이버만큼 또 좋은 거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좀 네이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 좀 드시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받아서 말을 해보자면 녹화일이 지금 3월 23일인데요. 오늘자로 유안타 증권에서 네이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웹툰, 쇼핑, 뭐 메타버스 다 세분화해서 다른 기업과 비교 분석을 해서 그래서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49만 9천 원이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이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리포트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렇게 네이버만 좋다고 얘기하면 카카오 주주분들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카카오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전 네이버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 카카오도 이제 당분간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그 정권이 바뀌면서 플랫폼 규제를 좀 완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카카오한테 오히려 카카오한테 더 수혜죠. 사실은 작년 규제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 정책 면에서는 오히려 카카오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왜 여전히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더 선호하냐면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 자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상장할 거예요. 맞아요. 모빌리티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엔터도 한다고 네. 그러고. 뭐. 근데 상장하면 할수록 아시겠지만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네이버는 그 이슈가 아직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좀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뭐 명확하네요. 네이버,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이유. 네, 이런 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정책 관련주가 진짜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 있을까요? 아니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건설. 건설이 일단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건 그 지주회사
왜냐하면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 가지고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근데 또 그 상대 당이지만 여당인 그 여당에서 한 이제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물적 분할해서 네. 자회사 상장시킬 때 모회사 주주들 피해 안 가게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거나 예, 일정하게 뭐 IPO를 하게 되면 뭐 무조건 50%는 기존 주주한테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법안을 좀 발의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그 법안 중에 또 하나가 전 이 상법 382조 3항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숫자까지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와, 소름. 그러니까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이게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아.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모든 투자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사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기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거기에 뭘 하나 넣어야 되냐면 회사의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 플러스 주주를 위해서 아.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회사의 이익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대주주의 이익으로 생각을 그냥 해요. 사측 약간 네, 이런 사측. 느낌. 근데 거기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이걸 넣으면요 왜 좋냐면 소송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주주가치 위반했어? 근데 지금은요 물적 분할해서 상장해서 소액주주 가치 훼손되죠. 뭐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져요. 힘들겠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해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것만 통과되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통과되면 소액주주 이제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 좀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이제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자회사 막 맞아요. 상장. 뭐. 그럼 지주회사 할인율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많이 좋아질까요? 예, 그래서 지주회사 이렇게 저는 건설 지주회사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정책 관련주들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주 그리고 지주사들도 이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 법안이 몇 항 몇 조인지까지도 외우고 계시네요. 그거 진짜 그건 너무 그거는 제가 바뀌면 스트레스 좋겠네요. 많이 받아서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뭐 대주주만 주주인가요? 우리 소액주주도 주주입니다. 네, 우리 그럼요. 소액주주들도 지주사에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뀔 법안은 빨리 좀 바뀌면 좋겠고요.